밤이었다 궁궐 등불이 바람에 흔들려 고길바닥에 서늘한 기운이 발목을 얼렸다. 그 한밤중에 성문을 향해 달리던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이숙번왕이 되기 전에 이방원과 함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보통 왕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지만 칼끝이 오가던 그 밤에 문고리를 붙잡던 손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바로 그 손의 주인이 이숙번이었다. 그가 특별한 문장가였던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문벌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다만 일을 해내는 힘이 있었고 위험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배짱이 있었다. 이방원이 결심하면 이숙번은 움직였다. 여럿이 웅성거릴 때도 그는 말보다 먼저 몸을 던졌다. 그래서 곧 믿음을 얻었다. 궁궐의 작은 문길 어둠 속에 회랑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방문구 사이를 그는 늘 성큼성큼 지나갔다. 필요하면 앞장섰고 필요하면 흔적을 지웠다. 1398년 조선의 공기가 갈라지던 해였다. 첫째, 난이 터졌 고종친과 공신들 사이에 칼바람이 일었다. 낮에는 숨어있던 소리가 밤이 되면 커졌다. 대립의 이름은 뚜렷했고 선택은 잔인했다. 이방원은 결심했고 이숙번은 움직였다. 그는 사람을 모으고 길을 터졌다. 때로는 앞문 대신 곁문을 택했고 때로는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법을 알았다. 결국 길이 뚫렸고 흐름이 바뀌었다. 궁궐은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됐다. 피를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밤 이후 이숙번의 이름이 달라졌다는 점이 다왕을 세운 손 그 손을 사람들이 보게 됐다. 공신책봉이 이어졌다. 상이 내렸다. 자리는 높아졌다. 이숙번은 유능했고 빠르게 움직였고 한번 맡기면 끝까지 일을 밀어붙였다. 그에게는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이 더 크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또 경계했다. 그는 왕 곁에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벽 같은 존재가 됐다. 안성부원군이라는 칭호가 뒤따랐고 이전과 예물보호와 권한이 함께 따라왔다. 길에서 그의 가마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권세는 그렇게 몸집을 키웠다. 1400년 두 번째 난이 터졌다.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균열이 다시 갈라졌다. 선택은 또 필요했고 이숙번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도 그는 길을 알고 있었다. 어느 문이 열릴지 누구의 발소리가 거짓인지 누가 마지막 순간에 도망칠지 그는 대체로 맞췄다. 결국 이방원의 길이 열렸고 시간은 새 주인을 선택했다. 그때부터 태종의 시대가 빠르게 굴러갔다. 좌우에 앉는 사람들 조정의 말들의 정부의 문서 그 모든 가운데 이숙번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초기에는 칭찬이 많았다. 일머리가 좋다. 눈치가 빠르다. 위기에는 강하다. 이런 말들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권세는 늘 같은 약을 지닌다. 처음에는 몸을 살찌우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느 날부터 그는 자신을 다르게 보았다. 남들이 조심하는 자리도 당당히 걸어 들어갔고 사람들이 멈추는 선도 가볍게 넘어섰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우리가 세운 공이 이런 거였냐. 기분이 상한 자들이 하나둘 생겼다. 작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이 모이면 큰 금이 된다. 도시의 문을 옮긴다는 소문이 돌았다. 왜냐하면 그의 집과 길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도성의 길과 성문은 공공의 문제였다. 그런데 권세가 사사로움에 기대면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진다. 그 일은 오래 남았다. 이숙번을 의심하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랐다. 어떤 날에는 의전에서 불편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왕의 가마와 마주쳤을 때 내리는 순서와 태도가 있었다. 그날
그는 조심하지 않았다. 의식은 나라의 얼굴인데 사소한 무심함은 곧바로 오만으로 읽혔다. 대가는 입을 열었다 고칠 것을 고치라고 했다. 그는 바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밀어붙였다는 말이 돌았다. 대가는 더 세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는 물처럼 흐른다한 사람이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1416년과 1417년 조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세대가 교체되고 문풍이 달라졌다. 공신을 공신답게 대우하되 권세가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박은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다. 공신을 멀리 보내고 나라의 균형을 다시 세우자는 뜻이 담겼다. 왕의 마음에도 생각이 있었다. 처음에 칼바람을 지나온 다음에는 나라를 묶는 끈을 다시 매야 했다. 이때 이숙번의 이름은 자주 거론됐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공이 크지만 행실이 가볍다. 다른 세력과도 끈이 얽혀 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조정을 흔들었다. 세자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났다. 형제 구정수의 일로 시끄러웠고 세자 양령의 기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숙번이 직접 나섰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주변과의 관계가 문제로 묶여 올라왔다. 대가는 이 기회에 칼같이 정리를 요구했다. 왕도 결심이 섰다. 1417년 이숙번은 벼슬을 잃고 함양으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가 떠나던 날 조정은 조용했고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말이 돌았다. 유백길은 길고도 조용했다. 그는 말이 적어졌다. 앞날을 계산하던 눈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눈으로 변했다. 한때 그는 군사들의 발소리를 이끌었고 궁궐의 문을 열던 손이었다. 이제는 산과 물과 바람이 말벗이었다. 유배지의 길은 낯설고도 반복적이었다. 봄에는 바람이 다르고 여름에는 벌레 소리가 다르고 가을에는 이파리 색이 달랐다. 겨울에는 불 앞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했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후회하느냐. 그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한숨이 길어졌다고 했다. 태종은 그를 쉽게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남겼다. 그것은 냉정한 결심이었고 나라의 질서를 위한 선택이었다. 왕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오래 힘을 가졌다. 한편 새 시대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했다. 문장은 다듬어졌고 제도는 정비됐다. 법과 예는 더 촘촘해졌다. 그 가운데 어떤 날 조정은 오랫동안 변두리에 놓아둔 이름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공을 세운 과거는 지우기 어렵고 허물을 지은 현재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때 정치의 손은 애매하지만 필요하다. 이숙번은 잠시 불려 올라와 이를 도왔다고 전해진다. 올해는 아니었다. 조용히 의견을 묻고 조용히 돌려보내는 시기였다. 그가 예전처럼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었다다만 나라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를 않았다는 뜻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기다리면 늙고 늙으면 떠난다. 1440년 이숙번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은 유배지의 굴욕과는 달랐다고 한다. 한때의 허세를 걷어낸 사람의 얼굴로 자신이 만든 굴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생을 마무리했다. 무덤은 시흥 쪽 들판을 내려다본다고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다 쉬는 쪽 해가 기울 때 빛이 부드럽게 닿는 자리 그곳에 그의 이름이 남았다. 이숙번의 일생을 길게 말하면 복잡하다 하지만 짧게 말하면 두 줄로 정리된다. 칼이 필요할 때 가장 앞에 섰던 사람, 칼이 사라진 뒤에도 칼처럼 굴었던 사람. 왕이 되기 전에 이방원에게 그는 칼날을 잡아주는 손이었다. 위기의 밤에 문을 여는 힘이었다.
그러나 왕이 왕좌에 앉고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예라는 것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순서와 절차 겸손과 절제 이것들을 무시하면 칼 없이도 상처가 난다. 그가 의식을 가볍게 보고 공공의 질서를 사사로운 편의로 흔들었다고 의심받는 순간공은 방패가 되지 못했다. 권세는 올라갈 때는 빠르고 내려갈 때는 비탈이 가파르다 그는 그 비탈을 정면으로 내려갔다. 사람들은 묻는다. 충성은 무엇이냐?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동료에게 충성하는 것이 말은 쉬우나 실천은 어렵다. 이숙번은 나라의 초기에 충성으로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그 충성이 예와 법의 틀을 벗어날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했다. 충성은 방향만이 아니라 방식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가 남긴 교훈은 여기에 있다. 칼끝 같은 충성은 밤에는 유용하지만 낮에는 눈부시고 위험하다. 낮의 나라에서는 칼을 거두고 말을 정제해야 한다. 그는 그 전환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 또 한 가지를 말해 보자 영웅의 그림자는 대개 길다. 시작의 공이 클수록 끝의 허물도 크게 보인다. 하지만 공과 허물을 숫자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지만 그 기록이 모든 표정을 담지는 못한다. 이숙번의 표정은 어땠을까? 권세의 절정에서 그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배지의 겨울밤에 그는 어떤 숨을 쉬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한 인간이 권세와 예 사이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 굴곡을 따라가며 오늘의 마음을 가늠할 수는 있다. 그가 성문을 옮겼다는 소문은 지금도 이야기로 남아있다. 사실관계를 두고 말이 많다. 확실한 것은 그 소문이 당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다. 왕 앞에서의 작은 무심함대가 내게 밀어붙였다는 강한 태도 이런 조각들이 쌓이면서 그의 이미지는 굳어졌다. 정치의 인내는 길지 않다. 나라가 안정될수록 문풍은 더 엄격해지고 권세의 모서리는 더 둥글어야 한다. 그때 둥글지 못하면 공은 예전의 이야기로만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공을 지워서는 안 된다. 1398년과 1400년의 밤은 실제였다. 누군가는 앞장섰고 누군가는 물러섰다. 이숙번은 앞장선 쪽에 서 있었다. 왕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누군가는 몸을 던져 문을 열어야 했다. 그 문을 여는 일에는 위험이 따랐고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라의 시작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라의 중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다. 칼 대신 붓을 든 사람임 대신 법을 세우는 사람 소문 대신 절차를 지키는 사람 그 전환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 이숙번의 이름을 따라 걷다 보면 한 사람의 행운과 한 사람의 성정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인다. 그는 운이 좋았다. 큰 흐름을 탔다 하지만 성정은 급했고결을 크게 쓰는 편이었다. 그 성정 덕에 그는 문을 열었고 그 성정 때문에 그는 문 밖에 서게 됐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누군가에게는 응보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공과 허물이 뒤섞여 한 사람의 생을 만든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필요한 문장만 골라 배운다.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본다. 어느 늦가을 한산 근처의 낮은 언덕바람이 길을 따라 굽이치 고볕이 들판에 스며든다. 흰 머리칼을 정갈이 묶은 노인이 천천히 언덕을 오른다. 멀리 서울 쪽 하늘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다. 손을 등 뒤로 가볍게 모으고 바람이 불어오면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선다.
그가 보는 것은 오래전의 밤길일 수도 있고 세월 동안 닳아버린 자신의 발자취일 수도 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공도 숨처럼 사라지고 허물도 숨처럼 사라진다. 남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같은 기억 그리고 나라의 길 위에 남은 작은 교훈들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무엇을 남길까? 사람은 빛날 때보다 빛을 거둘 때가 더 어렵다. 이숙번은 빛을 키우는 데 탁월했고 빛을 거두는 데 서툴렀다. 그래서 그는 높은 데서 빨리 내려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시작의 공은 나라가 기억했고 끝에 허물은 사람들의 말이 기억했다. 두 기억이 함께 남아 한 사람의 이름을 만든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배운다. 위기의 밤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평온한 낮에는 예가 필요하다는 것을, 칼이 길을 낼 때가 있고 칼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공의 자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낮춰야 오래 간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를 말할 수 있다. 한밤중 성문을 여는 사람이 나라의 아침을 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밤이 없었다면 아침도 없었을 것이다. 그 공을 기억하되 그 허물을 경계하자. 권세는 쉽게 오르지만이와 법은 천천히 자란다. 천천히 자란 것들이 나라를 오래 버티게 한다. 이숙번의 길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차이였다. 그 차이가 사람의 흥망을 가르고 나라의 품격을 만든다.